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뭔가 어딘가가 답답하고 막힌 기분이 들었어요. 우울하기도 했고요. 자꾸 움츠리게 되고 내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정작 왜 그럴까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자꾸 외부를 보고 듣고 나를 맡기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의 소리는 그러지 말자고 알려주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이어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산책했어요. 이런 길이 있었나? 산책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모험해요. 약간의 긴장감과 기분 좋은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모든 산책을 마치고 나면 그 뿌듯한 기분, 정말 좋아요. 작아졌던 내가 이 자연과 다름없는 큰 존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이 그저 감사해지거든요. 두 발로 잘 걸을 수 있고 두 팔, 손과 발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크게 먹을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마음의 크기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관대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실수와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쉽게 무시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반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경청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이 옳다고 여기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관점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를 넓히려면 먼저 내가 갇혀있는 생각의 상자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는 분별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기, 그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연습하기,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 갖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새로운 시각 접하기. 우리는 점차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져옵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크기를 넓혀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와 성공의 디딤돌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도
성장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부끄러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패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십 번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걷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능력의 한계가 아닌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 픽스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여기고 좌절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았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둘째, 실패를 기록하세요. 저널링은 실패의 패턴을 발견하고 교훈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느낀 감정, 배운 점, 다음에 시도할 방법 등을 적어보세요. 셋째, 실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다른 사람들의 통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세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인드셋이 바뀝니다. 작은 실험을 자주 하세요. 큰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실험을 통해 빠르게 배우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회복 루틴을 만드세요. 실패 후 자신을 돌보는 방법,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 다시 일어나는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해두면 좌절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만큼이나 과정과 노력의 가치를 두세요.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성장과 배움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 관찰 명상,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현재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세요. 감정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그저 구름이 지나가듯 관찰하세요. 이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고 인식하세요.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비 명상,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세요. 먼저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점차 가까운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확장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이 명상은 마음의 경계를 넓히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명상,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걸음걸음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주변 환경을 판단 없이 관찰하세요. 마음에 있는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 현재 걷는 순간만 생각하세요. 걷기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게 하여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